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여러분 담보 물건 한번 보면 399페이지 그죠? 399페이지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이렇게 해서 보면 그죠?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그죠? 예. 자, 거기에 보면 그 이제 어디가 좀 중요하냐면 400페이지가 그 담보 물건의 특질. 무슨 물건의 특질? 담보 물건의 특질이고, 그죠? 그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온다라기보다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하면 갑이 을에게, 그죠? 예를 들면 뭐 1000만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죠? 그럼 요 채권, 항상 요 분리한다. 채권, 채무 따로 있고, 나중에 채무자가 어떻게 할 때, 안 갚아줄 때를 대비해서 미리 물건을 확보해 놓는 거. 이걸 무슨 물건? 담보 물건. 물건을 뭐 하는 거? 확보. 무슨 보? 확보. 그래서 부동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걸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그지? 그래서 어쨌든 물건을 확보하는 것을 무슨 물건이란다? 담보 물건이란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당권 설정해 놨을 때는 법률 관계가 몇 개냐 하면 자꾸만 이론상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요 채권 하나, 요 담보 물건 하나, 요렇게 몇 개? 2개. 그지? 그럼 항상 담보 물건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하면은 요 채권. 무슨 건? 채권. 그지? 요 채권을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한다. 그지? 다시 담보 물건은 뭘 전제로 한다? 피담보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지? 자, 그 다음 다시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1000만원 빌려주고, 자,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그지? 그냥 이렇게 그냥 돈만 빌려 계약서만 쓰고 돈만 빌려줬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 채권만 성립했다. 이게 가만 놔놓으면 무슨 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이게 무슨 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자, 그럼 다시 갑이 을에게 1000만원 빌려주고, 요 채권자, 요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찜하면 무슨 건? 저당권. 동산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면 무슨 건? 질권. 자, 그럼 요렇게 뭐 저당권을 설정해 놓든지, 심지어는 물건을 맡겨놓고 돈을 빌리는 질권. 그건 무슨 물건? 담보 물건. 그지? 그럼 담보 물건 설정해 놨다. 요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한다. 무조건 채권은 무슨 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그러면 소멸시효를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머릿속에 두자. 법원. 무슨 론? 법원의 절차. 그럼 여기서는 요 저당권, 질권 설정해 놔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어떻게 한다? 진행한다. 그럼 소멸시효 막으려면 뭐 해야? 경매를 신청해야 된다. 무슨 매? 경매를 신청하거나 안 가면 뭐 소송을 하거나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무슨 시효가 중단? 소멸시효의 중단 되지. 요 저당권, 질권 설정해 놨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 중단하지 않는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나오는데 시험에 굉장히 잘 출제한다. 저당권, 질권, 뭐 유치권, 그 다음에 나중에 하겠지만 계약법에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그 4개 저당권, 질권,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은 법원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슨 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중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담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물건을 뭐 하는 거? 확보해 놓는 것이. 왜?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나중에 무자력일 때를 대비해서. 뭐일 때를 대비해서? 무자력. 그럼 채무자가 갚지도 않고 무자력이다. 그걸 이제 시장용으로 하면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채권 목적 달성 못한다. 그러다가 채무자 어떻게 해버리면 끝난다? 죽어버리면 끝나거든. 그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담보 물건은 항상 뭘 전제하냐면 피담보 채권. 그럼 여기서는 그럼 만약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과 물건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지만 물건. 여기서는 뭐가 주다? 주종. 어느 게 주? 피담보 채권이 주. 담보 물건은 뭐?
종된 권리다 이렇게 한다. 여기서는 다시 그런 게 이제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권. 여기서는 어느 게 주? 비담보 채권이 주, 담보 물권은 뭐? 종. 그래서 항상 담보 물권은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비담보 채권을 존재를 전제한다. 그지? 자, 하는데, 자, 거기서 이제 그 담보 물권의 특질, 그지? 담보 물권의 특질인데, 담보 물권의 특질, 뭐 특성, 통유성, 책 만드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붙이는 거지, 그지? 왜냐면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통유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이 통유성 쓰니까 그대로 쓰니까 꼭 책을 뺏긴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무슨 성? 특성이라는 말도 쓰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특성 쓰니까 또 그대로 쓰려니까 또 어떻게 한 것 같다? 뺏긴 것 같다. 그러니까 무슨 질? 특질. 같다. 그런데 별 의미가 없다. 자, 근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무슨 성? 부종성. 지역권 할 때 있잖아. 그지? 지역권은 몇 번 등기? 2번.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어디에 표시한다? 요역지. 그래서 요역지와 지역권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부종성은 소멸. 요역지의 권리가 소멸하면 거기에 붙어 있는 지역권도 무슨 게? 함께 소멸. 자, 지역권에서는 뭐가 기준? 요역지가 기준. 그지? 뭐가 기준? 요역지. 여기서는 뭐가 기준? 비담보 채권이 기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수반성, 이전, 세 번째 불가분성, 네 번째 물상 대비성. 그치? 자, 하는데, 요 부종성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여기 갑이 돈 빌려주고, 1000만원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지? 그러면, 채무자 집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해 놨다며. 담보물권 가장 기본은 저당권이잖아. 그지? 그러면 요 담보물권은 여기서는 뭐가 주? 비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담보물권은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항상 담보물권은 비담보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우리 저번에 늘 많이 했잖아요.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무효. 그게 무슨 성? 부종성. 이렇게 하네. 그럼 부종성은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요 피담보 채권 소멸 이게 뭐고? 완불함.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물건은 무슨 게? 함께 소멸한다. 무슨 등기 안 해도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유효 무효? 무효.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피담보 채권이 전부 다 주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이전하고. 그럼 요 갑이 을에게 1000만원 받을 거 있잖아요. 그지? 갑이 병에게 야 내 대신 너가 돈 받아라. 채권 양도가 있으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그럼 피담보 채권이 뭐하면은 이전하면 담보 물건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이게 무슨 성? 수반성. 그지? 그 다음에 불가분성은 채무자가 999만 9,999원 갚았다.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이 물건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분성은 어떻게? 피담보 채권 전액에 대한 변제가 있을 때까지 담보 물건 물건 담보물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걸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럼 요건 돼 있잖아요. 부소. 꼭 외워야 된다. 부소. 수리. 요거는 999만 9,999원. 얼마 못 갚아도, 1원 못 갚아도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상대위성은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놨다. 이게 어려운 거 없다 한 개도. 근데 자기가 안 되면 무조건 어렵단다. 자기가 안 되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빵 딜빵한 거지. 다른 사람 다 아는데. 응? 쉽잖아요. 이거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죠? 막 요즘 사람들은 자기 공부를, 중개사 공부하는 사람 특징 가만 살펴보면 아이들보다 더 딜빵하다. 아이들한테는 막 공부 안 하고 공부 못 한다고 막 하면서 자세히 보면은 공부를 자기에 맞춰서 한다. 공부는 내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책에 맞추고 그 과목에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뭐 한다? 합격. 나한테 맞추면 합격 못 한다. 내가 어디를 맞춰야? 책. 그래야 어떤 수준이 되면은 뭐 주는 거고, 내가 거기 못 맞췄다 그러면 합격증 안 주는 거고, 그렇다 이게. 자, 그럼 다시 요 물상대위는 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요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버리면 저당권 소멸한다 이게. 뭐가 없어져 버리면? 물건이 없어져 버리면 저당권은 뭐 한다? 소멸. 그지? 하고 채권만 남는다. 근데 여기에 해플 무슨 보험? 무슨 보험? 화재보험이 들어있었단 말이지. 그럼 집이 뭐로 바뀌었노? 화재보험금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화재보험금을 요 소유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저당권자가 미리 압류. 무슨요? 미리 압류하면은 저당권자가 보험금을 자기가 대신 받을 수 있다. 이걸 물상대위라는 말을 쓴다. 물상대위는 담보물이 다른 곳으로 바뀌었을 때 다른 곳으로 바뀐 목적물 위에 여전히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 이걸 무슨 대위? 물상대위. 그지? 물상대위는 그럼 어디는 없느냐 하면 유치권에는 없다. 나중에 알겠지만 어디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하는 거고. 그럼 이 물상대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무슨 건에는 없다? 유치권에는 없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매매대금. 무슨 대금? 매매대금. 나중에 매매대금. 자, 소유자가 바뀌었다. 물건 팔아가지고 채무자가 돈 받아도 아직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집 팔았다. 채무자가 돈 받았다. 매매대금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왜? 저당권 소멸하지 않고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매매대금 이런 말을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고, 그 다음에 경매대금. 경매가 하면 저당권 소멸하고 저당권자는 순위에 따라서 배당받잖아요. 요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래서 물상대위 없다 나오는 거는 어디에? 유치권에는 물상대위 없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가 없는 것 하면 무슨 대금? 매매대금, 매각대금, 경매대금 이런 말 놓으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그럼 물상대위에서는 요 세 개가 포인트다. 어디에는 없고 빨리? 유치권에는 없고, 매매대금 없고, 그 다음 뭐? 경매대금, 매각대금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대위 없다. 그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 다음 다시. 그럼 여러분 그럼 담보물건의 특성하면 몇 개 있다 빨리? 4개. 무슨 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 요 3개에서는 뭐가 기준? 비담보 채권. 그지 항상. 근데 시험은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뭐를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몰고 왔냐 하면은 요 부종성의 예외라고 한다. 무슨 성의 예외? 부종성의 예외 또는 부종성이 없다 또는 부종성의 완화 라고 하면서 어떤 걸 하냐면 근저당.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하죠. 그치? 무슨 성의 예외? 무슨 성의 예외? 부종성의 예외, 부종성의 완화 하면은 무슨 저당? 근저당. 그치? 자, 그럼 다시 저당권 하면은
저당권은 항상 뭘 전제합니까? 피담보채권. 그리고 저당권 성립하고 난 뒤에 완불합 영수증 받았다. 저당권은 즉시 어떻게? 소멸한다. 무슨 성이 있다? 빨리. 부종성이 있다. 그지? 무슨 성이 있다? 부종성. 그래서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합니다. 채권에 부정하다. 자꾸만 해봐라. 느낌, 종속한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그지? 안 될 때는 반복하면 되거든. 선생님 어려워요. 알고 보면 그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다. 반복 한 두 번에 보면 어렵거든. 근데 반복을 선생님 해보니까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그 사람은 생각을 몇 번 했냐면 20번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뭐하다? 노력 안 하고 게을러다 이런 말이지. 두 번만 하면 어렵지. 근데 한 20번 하면은 자꾸만 부정성이 있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한다. 저당권은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에 부정한다. 채권은 뭐한다? 종속한다. 이런 거 있지. 그지? 그래서 요 저당권은 뭐 없이는 채권 없이는 저당권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성이 있다? 부정성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당권은 지 혼자 절대로 독자적으로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 나쁘다 좋다 없다 계속 반복하면 된다. 반복. 근데 이제 어른은 왜 생각할 게 너무 많거든. 그래서 머릿속에 안 들어가는 거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야지? 푸시해야지 뭐. 그러다 보면 딱 들어가는 게 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뭐다? 실력. 뭐가 실력? 반복. 여러분 머리 딱 열어서 보면 여러분 머리하고 저 머리, 여러분이 저 머리보다 훨씬 낫거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다. 근데 제가 왜 했냐면은 이거를 요것만 가지고 계속 먹고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우잖아요. 수백 번 했거든. 그러니까 야 절마저 잘하네. 개똥이다. 여러분이 훨씬 낫다. 머리 딱 열어갖고 보면은. 근데 저는 이것만 해가지고 먹고 사니까 요것만 잘하는 거지. 다른 거는 무슨 벌이하다. 남아라이. 되겠습니까? 예, 요거고. 자, 그 다음 건저당 들어간다. 여러분 건저당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뭐 예를 들었냐면은 본사하고 대리점하고 요거 생각한다. 본사 대리점 그 다음 뭐 외상거래계약. 가장 전형적인 예다. 여러분 자 본사하고 대리점 사이에 외상거래계약하면 대리점은 뭐가 좋노? 자, 돈 없이 장사할 수 있잖아. 그지?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키고 물건 팔아가지고 돈 입금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대리점 중에서 나쁜 대리점이 있더라. 본사하고 신뢰가 쌓이면 물건을 어떻게 출하해가지고 대량으로 출하해가지고 날라버리는 대리점들이 있더라 말이지. 어떠한 대리점들이 있더라? 날라. 그래서 대리점에서 외상거래 계약하면서 담보물을 미리 잡아놓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뭐 대리점에서 나중에 물건 팔아갖고 날라버리더라도 자기 채권을 뭐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담보를 잡아놓는 거 이걸 무슨 저당? 건저당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건저당 설정하면서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을 입금 못 시켰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뭐를 정해놓는다? 최고액. 최고액을 그러면 1억이라고 하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냐면은 결산기에 채권액이 확정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본사에서 돈을 물건을 출하해서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빨리 무슨 자? 채권자. 출하했다. 외상으로. 그 다음에 그럼 대리점은 돈을 입금시켜야 될 무슨 자? 채무자. 해가지고 나중에 물건 팔아가지고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도 건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다르다. 그게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자,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출하, 갚아. 해가 수시로 돈 갚고 완불함 영수증 받아도 건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럼 좋다.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결산기에 금액이 정해지거든.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니까 외상한 만큼인데 얼마?
모르지.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외상 많이 했다. 그지? 최고액을 초과, 그러면 최고액보다 적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여기 중요하다. 무슨 이? 미리. 무슨 이? 미리. 무슨 이? 미리. 돈 다 갚았다, 이게. 무슨 기가 되기 전에. 또, 그러면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떨 때?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그래서 결산기에 채권액 얼마냐 하면 뭐 한다? 모른다. 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최고액보다 많을 수도 있고, 최고액 범위 내일 수도 있고, 0이 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0이 되는 경우는 어떨 때? 미리 돈 다 갚았을 때. 그래서 건저당은 채권액이, 심지어는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발생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건저당권은 성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이다 이런데. 그래서 채권에 관계없이 건저당권은 성립할 수. 그래서 부정성과 독립의 원칙을 놓고 보면 저당권과 건저당권은 완전히 뭐다? 반대. 그치? 그래서 요 부정성이 없다 하는 것은 아까 무슨 기전에 빨리 결산기 전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뭐하여 또 소멸하여도 결산기 전에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지고 채권이 일시적으로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부정성의 예외, 부정성의 완화. 다시 무슨 기전에 결산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일시적으로 뭐하여도 소멸하여도 건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건저당 앞으로 나오면은 얘 꼭 기억한다. 요거 가지고 뭐 중개사법에서 나오든 뭐 등기법에서 나오든 다 해결된다. 다시 무슨 사 빨리 외운다. 이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딱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 401페이지 대표 예제 한번 보자. 그제? 401 401페이지 미쳐버린다. 자, 401페이지 찾습니까? 예. 자, 간다. 담보물건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서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냥 전형 저당권 생각하면 채권이 뭐 변제로 뭐하여 소멸하면 하면 이건 뭐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담보물건은 뭐 소멸한다. 이전하면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한다. 그지? 1번은 제목 붙이면 뭐고 부종성, 2번은 수반성, 3번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는 데는 뭐, 자, 아까 있죠? 하려면은 저당권자가 압류하거나 다른 사람이 뭐야? 압류가 뭐하다? 필요하다. 그지? 뭐가 필요하다? 압류가. 근데 아까 집에 불나버렸다. 저당권 설정에 집에 불나버렸다. 근데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필 보험금이 들어있다. 그럼 소유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에 다시 뭐? 전에 미리 압류. 그럼 받기 전에 압류한다는 말은 보험금 청구권을 압류해야 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받아버렸다. 그러면 무슨 대위 없다? 빨리 물상 대위 없다. 무조건 받기 전에 미리 뭐야? 압류.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했는데 전세권에 요거 잘 나온다.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무슨 건에? 전세권. 그럼 전세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만료해가지고 뭐 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하고. 그럼 일단 소유자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하면은 무슨 권자에게 준다?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준다. 반환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럼 요 설정자가 주기 전에 전세금 채권을 저당권자가 무슨이 미리 압류해야 된다. 줘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요거. 다시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해놨다.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이 뭐 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도 뭐 한다? 소멸. 그러면서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고, 그럼 일대 설정자는 누구한테 돈을 준다? 빨리 전세권자에게 돈을 주는데, 주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 무슨 이? 이미 줘버렸다. 저당권은 소멸하고 채권만 남는다. 됐습니까? 아까 화재보험 들어있었을 때 집이 불났다. 저당권 소멸해갖고 집에 화재보험금이 들어있다. 보험금을 누가 받기 전에 빨리 설정자가 받기 전에, 소유자가 받기 전에 미리 압류. 이미 받아버렸다. 무슨 대위 없다. 그렇지. 그 다음 4번은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이걸 아까 1원 못 갚아도 전부를 실행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성? 빨리 불가분성. 그지? 유치권에는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또 없는 거 뭐 매매대금, 맹학대금 하면 무슨 대위 없다? 물상 대위 없다. 꼭 기억한다. 시험 문제 굉장히 요 가장 전형적인 거다. 요거 무슨 적인 거? 전형적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들어갑니까? 유치권. 무슨 건? 유치권. 자, 이제 유치권 들어가는데, 그럼 유치권도 담보물권이잖아요. 그지? 담보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담보물권 몇 개 있노? 3개. 무슨 건? 저당권, 질권, 유치권인데, 저당권은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지? 그럼 다시, 저당권, 질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잖아요. 무슨 물권? 담보물권은 뭘 존재를 전제로 하노? 채권. 항상 그지? 근데 담보물권은 채권을 존재를 전제로 하는데, 그럼 유치권은 뭐를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시계수리점. 무슨 수리점? 시계수리했다. 무슨 채권 빨리 먹고. 시계수리비 채권. 그지? 시계수리했다마니 했을 때는 시계수리비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 뭘 잡아놓노? 빨리 시계를 잡아놓는다. 시계를 점유. 이게 유치. 특징.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잡아놔야 무슨 건? 유치권. 뭐와 관계 있는 거? 자, 시계를 수리하고서 뭘 잡아놓는다?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그렇지? 그 다음에 건축업자가 건물 지었다. 공사대금 못 받았다. 건축주가 부도나가 도망가 버렸다.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 출입 금지합니다. 한 거 본 적 있습니까? 예. 그럼 자, 유치권 하면 생각나는 단어 마음대로 아무거나 해봐라.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점유. 다시 뭐 채권과 관계 있는 물건을 점유. 그걸 피담보 채권과의 뭐 석자 뭐 결연성. 다시 그럼 만약에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돌려주고 카메라 잡아놓으면 유치권이 아니라 무슨 건? 질권. 그럼 질권은 결연성이 없어도 되지만 유치권은 석자 빨리 뭐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그치? 되겠어? 그럼 저당권, 저당권도 간다.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 자, 그지? 그러면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저당권자는 원칙 채권자다. 저당권은 원칙 무슨 자? 채권자.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을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하는데, 그럼 만약에 을이 돈 빌리고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을은 두 가지 지위가 있다. 무슨 자 지위와 채무자 지위와 저당권 설정자 지위. 그지? 근데 자,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지만 됐습니까? 자, 을이 돈 빌리고 을이 은행 돈 좀 빌려주세요. 좋다. 돈 빌려줄게.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담보물 가져와. 새빵 산다. 어디 산다? 새빵 산다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근데 그래서 그러면 친구 병한테 가서 야, 은행에서 싼 이자로 돈 빌려준다는데 담보물 가져오라는데 너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자. 무슨 K? 오케이. 누구 집에다 저당권 설정했다? 병. 돈은 누가 빌리고? 을이 빌리고 누구? 병 집에 저당권 설정했다. 됐습니까?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다르다. 요때 저당권 설정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물상보증인이란 말 쓴다. 이게 무슨 보증인? 물상보증인. 뭐로 보증 썼다? 물건으로 보증한. 그럼 물상보증인은 돈 빌렸다 안 빌렸다? 안 빌렸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없이 채무 없이 뭐 지는 자
책임지는 자. 됐습니까? 뭐 없이? 채무 없이 뭐 지는 자? 책임지는 자.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러면 저당권은, 여러분 뭐, 채무자 집도 좋고, 심지어는 제3자 집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 됐을 때 저당권 설정자를 무슨 보증인? 물상 보증인. 그지? 자, 근데 저당권자는 무슨 자? 채권자인데, 자, 근데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정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했을 때, 채권자 이외의 사람이 저당권자가 되면은 원칙 무효. 원칙 뭐? 무효인데, 그러면 갑이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채권 양도가 있고 3자 뭐가 합의하면 뭐 무조건 유효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을이 돈 빌렸는데 정을 채무자로 기재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합의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억한다. 문제가 나왔을 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저당권은 돈하고 관계없는 채무자 집, 제3자 집. 그 다음에 아까 질권은 전당포. 아저씨 10만원 빌리고 돈하고 관계없는 시계, 카메라, 비디오, 목걸이, 반지, 팔찌, 캠코더, 노트북, 디카 아무거나 맡겨도 된대.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가? 유치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빨리 결연성. 저당권과 질권은 무슨 성이 없어도 된다? 결연성이 없어도 된다. 그런 게 중요하다.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 들어가는데, 그럼 유치권은 여러분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수리비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뭐 무슨이? 당연히. 자, 근데 유치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했죠. 민법에 있는 담보는 아까 몇 개 있노? 몇 개 있노? 3개. 무슨 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이잖아. 그지? 근데 그걸 이제 전형담보라 그러고 민법에 없는 담보를 뭐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환매, 재매 매약, 매도 담보 이런 걸 비전형 담보라 그러거든. 근데 유치권은 여기도 안 끼워주고 여기도 안 끼워준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담보물권 하면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렇게 하지만 전형 담보하면 저당권하고 질권하고 전세권을 끼워준다. 무슨 권을 끼워준다? 자, 전형 담보하면 몇 개? 3개. 어느 거? 저당권, 질권, 전세권 이렇게 하고 유치권은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안 끼워준다. 와. 무식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유치권은 오직 유치라는 게 점유해서 불건지고 무슨 건지고? 불건지고 내가 돈 나는 내 아까 시계를 수리하고 시계 잡아놨잖아요. 나는 뭐 이론이고 필요 없고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나 머리 복잡한 거 싫어해. 나는 뭐만 받으면은 내가 받을 돈만 받으면은 돌려줘. 누가 오든 심지어는 무슨 간이 와도 집달간이 와도 반환을 무슨 거절할 수 있다. 뭐 받기 전에는 돈 받기 전에는. 그래서 유치권자는 그럼 담보물권의 주목적은 아까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 채권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후순위 권리자 일반 권리자보다 일반 채권자보다 무슨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받는 게 주목적이거든. 받는 게 주목적이거든. 그래서 담보물권의 주목적은 뭐냐면은 채권에 대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가 주목적인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 이론상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우선 변제는 없다 이렇게 한다. 이게 우선 변제는 없다. 우선 변제는 없지만 실제에서는 돈 있고 무식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이기지. 됐습니까? 돈 없고 무식하면 무시하면 끝나는데 뭐가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있고 돈이 있고 무식하면은 못 이긴다. 완전히 마이웨이로 나가는데 지금 대한민국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다. 부동산을 가지고 보상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굉장히 힘들다가 50억대 뭐 재산가 100억대 재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무식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질서도 없고 개판이 되게 당한 적 없죠 여러분. 하여튼 그렇거든. 돈 있고 무식하면 이기거든. 마이웨이 간단 말이야. 유치권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다른 권리와 뭐 하는 것과 같다. 우선은 왜? 유치권자로부터 물건을 돌려받으려면 뭐 안 주면은
돈 안 변제 안 하면 물건 못 돌려받거든. 심지어는 경락인도 그래서 여러분 경매에서 제일 무서운 게 딱 가니까 무슨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 유치권. 그럼 만약에 그게 유치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 같으면 누가 경락인이 갚아야 된다. 이게 누가 갚아야 된다? 언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 같으면 유치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사람들은 막 무조건 유치권이라고 그러거든. 유치권은 제일 중요한 건 피담보 채권가입 무슨성이 있어야 된다. 결혼성이 없는데 무조건 남 물건 점유하면 유치권인 줄 착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떤 아저씨가 선생님 내가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 사바는 사람인데 그 사람 집 근처에 창고에 가니까 그 사람이 만든 제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내가 받을 돈 다 안 되지만 한 3분의 2점 가져와가지고 내가 지금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선생님 맞죠? 근데 아저씨 맞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잘못하면 무조건 남 물건 점유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이게 여러분은 그 어설프게 막 어떤 사람한테 배웠는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무조건 점유하면 유치권이라고 하는데 안 그렇다. 반드시 뭐와 관계 있는 물건? 뭐라? 정확하게 구사해야지. 피담보 채권과 무슨 성이 있어야? 결연성 있어야 유치권이 된다. 그럼 돈 빌려주고 물건 잡아놓으면 그건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무조건 뭐 돈 받을 건데 안 준다. 선생님 가져와서 그냥 내가 유치권 행사 중에 개뿌리지. 그것도 잘못하면 불법 영도 의사가 있으면 쭉사발 나는 경우도 있대야. 유치권은 그래서 유치권은 무식하다. 무슨 변제 없고 우선 변제 없고 순위도 없고 위아래 모른다. 뭐도 모르고 위아래 모르고 그 다음에 무슨 대위 없고 물상 대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럼 좋다. 유치권은 이제 대충 알았지, 그지?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유치권에서 그러면은 이제 유치권의 특성. 유치권의 특성. 책에 없다, 책이 없다. 이 칠판 봐야 된다. 자, 유치권의 특성인데, 그럼 유치권 중요한 것 다 한번 끌어모아 보자, 이게. 유치권. 됐습니까? 자, 첫째, 뭐, 법정담보물권이다. 무슨 담보물권? 법정담보. 그럼 여러분 저당권과 질권은 약정이거든. 야, 너 돈 못 갚으면 어떡해? 우리 부동산 돈 못 갚으면 어떡해? 내가 물건 맡겨 놓을게. 해가 무슨 K? 오케이 해가 잡아놓는 게 뭐 약정담보고, 저당권과 질권은 요거는 당사자 뭐 물어보고 무슨 K? 오케이 이런 게 없고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에 의해서? 법정 나오면 무슨 규정으로 바꿔야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대. 그 다음에 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된다.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다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유치권. 부동산 유치권 뭐 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유치권은 무조건 뭐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뭐로서 공시한다? 점유. 무슨 유? 점유. 그치? 그걸 점유하는 걸 뭐라고 그러노? 점유하는 걸 뭐라노? 유치. 불 건지고. 그래서 유치권. 앞으로 유치 나오면은 뭐 하는 거? 점유. 그치? 불 건지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 뭐 받을 때까지? 돈 받을 때까지. 그치? 그래서 아까 막 우선 변제 없고 순위 없고 위아래도 모르고 나는 막 네가 내보다 빠르든 말든 나는 그건 모르고 뭐만 주면은 응? 그래서 네 번째 유치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유치적 효력. 무슨적 효력? 유치적 효력은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 근데 다섯 번째 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요 간접 점유에 의한 유치권도 된다.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무슨 점유에 의한 유치권도 된다? 자, 얘 든다. 자, 3억짜리 고급 시계를 수리했습니다. 얼마짜리? 3억짜리 시계를 수리했거든. 그럼 뭐가 올 것 같다?
도둑놈도 들어오고 강도도 들어오고 불안해서 안 되겠다. 한 3일 있다가 찾아간다 했거든. 수리비를 굉장히 많이 받기로 했는데 아니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에 은행 금고에 맡겨놨거든. 임치. 그럼 은행은 무슨 접 빨리 직접 그 시계가 은행은 무슨 접 직접 유치권자는 무슨 접 간접에 의한 유치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은행은 무슨 접 직접 유치권은 뭐 간접에 의한 유치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자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돌려주고 빨리 채무자한테 주고. 그럼 채무자는 무슨 접 빨리 채무자는 무슨 접 직접 유치권자를 무슨 접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근데 아까 누구를 직접으로 하는 거는 된다. 제3자를 직접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되지만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굉장히 잘 출제한다.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빨리 채무자한테 돌려주고 채무자를 무슨 접으로 하고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그냥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될 수 있다 하면 뭐 오. 근데 누구를 직접으로 하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을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예? 반드시 뭐 하고 있어야 된다 빨리 점유. 그지? 그럼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 그럼 점유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저당권의 특징은 또 유치권하고 반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만 해놓거든. 해놓고 소유자가 얼마든지 바뀌어도 관계없거든. 돈 좀 빌려주세요. 돈 없어요 하면 표시해놓은 물건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실행할 수 있다. 이걸 추급력이란다. 이게 저당권은 무슨 력이 있다? 추급력. 뭐 해놓기 때문에 빨리 뭐 해놓기 때문에 등기 표시만 해놓기 때문에. 그러나 유치권은 반드시 채권자가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다. 유치권 뭐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무슨 력이 없다? 추급력이 없다. 그치? 6번째 무슨 력이 없다? 추급력이 없다.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으니까 7번째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럼 과실을 수취해서 무조건 정단 점유자는 수취권이 있거든. 그럼 과실을 수취해서 자기 것 먼저 까나갈 수 있다. 이게? 자기 것 뭐 할 수 있다? 까나갈 수 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도 누구 것 먼저 자기가 지금 채권 변제받노? 자기 것 뭘 통해서 과실. 그래서 아까 저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론상 물으면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지만 실제에서는 무슨 변제 받는 것과 같다? 우선 변제 받는 것과 같다. 뭐를 수취한다면? 과실을 수취한다면. 그지? 과실도 쟁점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 또 8번째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럼 유치권 그 다음 담보물권 중에서 어떻게 부종성이 어떻게 하다? 부종성이 가장 강하다. 가장 어떻게 하다? 강하다. 왜냐면은 아까 법정 담보잖아요.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돈 갚았다. 그럼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9번째 파산시. 이건 파산하면은 채무자가 파산하면 그 물건을 가지고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그걸 무슨 건이라고 하냐면은 별채권이라는 말을 쓴다. 요 별채권은 담보적 성격이 있으면 예외 없이 전부 다 별채권. 전세권도 별채권이 있고. 요거는 별채권 하면 뭐라는 단어가 나와야 된다? 파산. 그치? 일반 채권자보다 자기 거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근데 여러분 요 저당권은 처음에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처음에 채권이 있었죠. 돈 빌려주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물건 나중에 너 안 갚을 때. 그래서 요 물건을 제공한 저당권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왜? 처음에 뭐가 발생하고 채권이 발생하고 뭐가 발생하고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물건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빨리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무슨 권한?
왜 채무자가 안 갚으면 그걸 실행해서 채권자가 자기가 챙기려고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권한이 있어야? 어디서? 저당권 설정자는 처음에 뭐가 발생하고 채권,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찌면 하거든.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그러나 유치권은 처음에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뭐 하다 보니까 막 그렇지, 수리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는 처분 권한이 없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자, 예 든다. 아까 건저당 예 들어라. 건저당 본사 나와야 된다. 무조건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이 계속 반복하고 할 때는 절마적인 사이코가 아니라 저게 뭐하구나. 다시 무슨 사? 빨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다시 무슨 사? 본사, 대리점, 외상거래계약, 최고액 결산기 하고 일괄경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유치권은 뭘 기억하느냐면 요거 전형적인 관계. 누구 시계를 빨리 병의 시계를 누가 빌려서 을이 빌려서 쓰고 있다가 뭐 났다? 고장이 났다 말이. 뭐가 났다? 고장. 어떻게 해야 되노? 고쳐서 줘야지, 그지? 그래서 누구 갑이라는 시계 수리업자에게 맡겼습니다. 됐습니까? 시계 수리업자다 말이. 그럼 요거는 시계를 수리했으면 무슨 자? 빨리 채권자. 맡긴 사람은 무슨 자? 채무자. 요건 수리비 무슨 건자? 빨리 유치권자. 요거는 유치권 무슨 자? 설정자.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요거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무슨 건 설정자는 유치권 설정자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맡긴 사람이 무조건 채무자고 설정자다. 근데 저당권에서는 처음부터 채권이 있고 처음부터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채무자가 안 갚을 때를 대비해서 물건을 찜해 놓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빨리 처분 권한이 있어야. 그러나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요거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고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요 유치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유치권 설정자뿐만 아니라 요 임대인도 역시 마찬가지다. 요 잘 나온다. 무슨 대인도? 임대인도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막 뭐 시계를 수리하고 어쩌고저쩌고 갑이 그런 거 시험 문제 안 나온다. 그거 알아가지고 뭐 지금은 알 것 같잖아요. 그 전부 다 껍데기다, 껍데기. 무슨 대기? 껍데기 알아봐야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요런 게 나온다. 요런 게 조금 용어가 생소한 거 그걸 자꾸 알려고 노력하고 그걸 빨리 터득해야 시험에서 몇 점? 70점 받을 수 있대. 막 갑이 어떻게 하고 쭉 넘어가잖아요. 하면은 시험 딱 문제 나오면 모른다. 조금 어려워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 나를 기준으로 공부하면 안 되고 뭐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막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쉬우면은 되고. 여러분 합격하는 게 문제거든 지금. 무슨 격? 무슨 합격? 축합격.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 무슨 합격? 축합격.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축합격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열 번째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자가 아니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고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유치권 설정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 11번째 뭐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유치권에는 제일 중요한 게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그치? 피담보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교체돼 버렸다.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져서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걸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그럼 저당권과 질권은 결연성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무슨 대위성이 있다? 물상 대위성. 항상 시스템 논리, 그지? 그래서 결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2번째 무슨 대위성이 없다? 물상 대위성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13번째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14번째 뭐도 없다? 순위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무슨 권은 있다? 경매권은 있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그죠? 여러분 저당권자도 경매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경매할 수 있는데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됐습니까? 경매는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다. 무슨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 우선. 근데 여기는 아까 우선 변제 없대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환가를 위한 경제. 물건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경매. 다시 뭐 물건을 뭐로? 돈으로 만들기 위한. 그럼 만약에 유치권자가 경매한다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먼저 가져간다 이게.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으면 경매할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계속 점유 유치적 효를 가지고 버티면 되고 우선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사람이 물건 받아가려면 뭐 하냐면은 돈 안 주면 못 받아가잖아요. 그지?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으면 무선적 효력을 가지고 버티면 되고 유치적. 그럼 우선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없으면은 뭐 해가지고 경매에서 내 거 챙기면 된대. 그러니까 요런 거를 뭘 하냐면 환가를 위한 경매다. 이런데. 뭐를 위한 경매? 환가를 위한 경매. 그 다음에 16번째 변제기. 무슨 기? 변제기.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변제 항상 저당권하고 담보하면 전형적인 게 저당권이거든. 근데 일반적인 저당권에서는 변제기에 무슨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변제기가 무슨 요건? 성립요건. 무슨 요건? 성립요건. 그런가? 그 다음에 17번째 요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라는 말은 자 법정담보물로 당연히 잡아놓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시계 수리하면서 유치권 인정 안 해요. 나중에 시계 돌려주고 돈은 다음에 뭐 줄게요 하니까 시계 수리업자가 무슨 K 오케이 하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무슨 특약? 유치권 인정하지 않는다. 배제 특약 가능하다. 무슨 특약 가능하다? 배제 특약 가능하다. 그 다음 18번째 자 유치권은 뭐 하는 게 유치권이고 물건 반환을 무슨 절? 거절.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은 동시에 하자. 너가 쌍무에서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거꾸로 너가 뭐 하나면은 이행 안 하면 나도 이행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방이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거절. 무슨 절? 거절. 요거는 뭐를 거절? 물건 반환을 유치물 반환을 무슨 절? 거절. 요거는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할 때까지? 이행할 때까지. 그래서 요거는 물건이고 요거는 채권의 기능인데 요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요거는 물건 반환을 거절. 요거는 채무 이행을 무슨 절?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하는 건데 요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존 가능하다? 병존 가능하다. 이거 말고 또 많다. 근데 요 정도 하면 거의 걸려든다. 요 안에 걸려든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유치권은 막 요것만 해도 좋고, 근데 이제 요거하고 유치권은 다 일일이 못하고 요거하고 그 뭐 한 개 더 하고 바로 저당권 넘어가느냐면 유치권의 특성하고 되겠습니까? 유치권의 특성하고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면 요거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자, 그래서 유치권에서 뭐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그러면 유치권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그러면 이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누구 목적물을? 타인의 목적물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그러면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건? 유치권. 그럼 타인의 목적물을 뭐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채권이 발생했다. 그래서 타인의 목적물과 채권은 무슨 성이 있다? 결연성이 있다. 그럼 어떤 게 있는가? 어떤 게 있나? 아까 어떤 게 있노? 수리비, 세탁비. 요거는 알잖아요. 요 두 개는 알잖아요. 그지? 수리비, 세탁비, 요거는 알잖아요. 자, 그러면 요 뭐, 비용, 손해배상. 나왔다. 요 두 개를 가지고 낸다,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안 내고, 나왔다, 뭘 가지고 낸다? 비용. 비용은 어디서 나오냐면, 임대차. 무슨 차? 임대차. 자, 임대차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 요거 임대차 잘 내는데, 요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시잖아요. 그지? 기간 중에 들어갔는데 끝날 때까지 누가 비용을 안 주더라? 누가? 임대인이 비용을 안 주더라.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때 안 주면서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고,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고, 요 비용 상한 채권을 가지고,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간 비용 상한 채권을 가지고 안 주고 점유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고, 무슨 건? 유치권. 그럼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사용하면서 뭐 하면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는 줘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있다.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단순 점유하고 있다. 무슨 료 안 준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다. 요거 중요하다.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빨리 무슨 건? 유치권으로 점유하고, 그런 경우는 안 주고 반환을 거절하고 있어도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고,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무슨 료는 줘야 된다? 사용료. 단순히 점유하고 있다.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비용 상한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임차인이 계속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간 거 끝나서 안 주면은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빨리 유치권. 근데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누가 착해가지고? 임차인이 착해가 돌려줬을 때는 몇 월 안에 돌려받았냐면 6월. 요 제척기간 6월 안에 못 받으면 아예 돈 못 받는다.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같이 나온다. 임대차 나가세요. 금방 저 뭐라 했습니까? 나가세요 해지했단 말이지.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이게 비용 상한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 203조. 요거는 몇 조? 626조. 몇 조? 620. 요거는 203조 비용 상한 채권. 몇 조? 203조 비용 상한 채권을 가지고, 이건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상한 채권에,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상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뭐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료, 부당이득. 사용하고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래서 언제 채권이 발생했냐?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간단하게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상한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점유 중에?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 상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비용 상한 채권이 있지. 요거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요거 보증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비워줄 수 없다. 지상물 매수청 비워줄 요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요거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고,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만 된다. 됐습니까? 한꺼번에 합니다. 다시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뭐?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나오면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예. 오야. 그 다음 요거 하고 요거 이제 뭐 비용 무슨요? 비용.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 들어갔다. 비용 산청권 있지만 불법 점유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자, 그 다음 또. 자, 손해배상인데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청권. 배상 청권은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된다. 요거는 뭐를 가지고 예를 들냐면은, 자, 지나가는데, 됐습니까? 지나가는데 개가 무슨 다리 물었다? 사람 다리 물었다. 됐습니까? 개가 지나가는데 사람 다리를 물었다가 그 치료비가 2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 잡아놨다. 개가 고급개입니다. 소유자가 와서 개 주세요. 개가 내 다리 물어가지고 치료비 얼마 들었어요? 20만원 물었어요. 치료비 줄 때까지 개 줄 수 없다. 그럼 개 사람 다리 물은 걸 뭐라노? 불법행위라는 거예요. 무조건 민법 단순하다. 손해배상인데 그냥 계약 없이 손해배상 청권이 발생했다. 무조건 불법행위다. 째려봅니다. 한 방 나왔습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차가 서 있는데 뒷차가 쳐박았습니다. 무슨 행위? 손해배상은 계약 없다. 무조건 불법행위. 다시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없다? 계약이 없다. 그러면 무슨 행위? 불법행위.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하면 무조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두 개밖에 없다 원래. 되겠습니까? 걔가 사람 다리 물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째려봅니다. 한 방 났습니다. 불법행위. 차서 있는데 뒷차가 쳐박았습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그렇지. 그럼 계약 왜 불법행위고? 계약이 없으니까. 항상 답은 간단하다. 근데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과 관계 있는 손해배상하면 무조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렇지. 그러면 요 걔가 사람 다리 물은 거는 걔는 물건으로 취급하거든. 걔는 뭐로 취급을 한다? 물건. 법률상. 그래서 어쨌든 걔가 사람 다리 물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걔 잡아놨다. 무슨 건? 유치권. 걔가 사람 다리. 그럼 개준이 와서 어떻게 치료비 줄 때까지는 걔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하고 같이 나오는 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권. 무슨 배상 청권? 손해배상 청권 하면 이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와. 채무불이행 뭐고?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킨 거지.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손해배상 무슨 건 없다? 유치권은 반드시 아까 물건으로부터 채권이 발생을 했잖아요. 뭐로부터?
물건.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거 잘 나온다.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되지만 유치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왜? 물건으로 인한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이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 걸치예요. 그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나오는 게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만 있으면 되고,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개 잘 내고. 어렵다 이게. 요거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되고, 결연성. 그 채권이 점유 중에 채권이 발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 요거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게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 물건을 뭐 하고 있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그치? 처음에는 채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저거 하고, 하나 더, 한 개 하고 싶시다. 그죠? 자, 그 다음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권? 반환 청권이 이게. 무슨 청권? 반환 청권. 이건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반환 청권이 돼. 동일한 법률관계는 무효취소. 무효취소된 거. 자, 그럼 매매를 가지고 예를 듭니다. 매도인, 매수인. 여러분, 그럼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 경우는 됐습니다. 요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 자, 그럼 좋다.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매매 이루어집니다. 무슨 이행입니까? 동시행이죠. 그지? 처음에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도인은 뭐 가지고 있습니까? 물건. 매수인은 뭐? 대금. 그지? 무슨 이행? 동시행. 누구 물건?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그렇게 한다. 항상 매매가 가장 기본. 담보는 저당권이 기본.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누구 물건? 자기 물건.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동시행.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물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빨리. 매수인 가지고 있잖아요. 물건. 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매도인. 자,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이 매매가 무효 취소됐습니다. 무효 취소돼 가지고 반환 받습니다. 뭐 받습니까? 반환 받습니다. 다시 반환 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이지. 무슨 이행? 동시행인데 요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누구 거? 빨리. 매도인 거지. 매도인 거잖아요. 너 내 돈 안 주면 너 물건 줄 수 없다. 무슨 건? 유치권. 이렇게 한다. 그래서 다시 그럼 자 요걸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빨리 동시행만 되고 유치권 없다. 근데 매매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무효 취소돼 가지고 반환받을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다시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매매가 무효 취소돼가 반환받을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러면 동시행은 자기 물건 타인의 물건 다 되지만 여기서 다시 동시행은 누구 물건? 자기의 물건 타인의 물건 다 동시행 발생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누구 물건이라야? 타인의 물건이라야. 다시 동시행은 누구 물건? 자기 물건 타인의 물건 다 동시행 되지만 유치권은 반드시 누구 물건이라야? 타인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실관계. 신발 바꿔 신고 왔다. 신발, 우산 바꾸어 들고 갔다. 이게 바꾸어 들고 가는 경우 돌려받을 때 반환받을 때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
그 다음에 또 아까 매매대금 됐습니까? 매매대금 이렇게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매매대금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뭐 그런 거. 그죠? 자, 문제 한 개 보고 쉬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자, 이게. 어디 보냐면은, 자, 406페이지 갑니다. (406페이지) 찾습니까? 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핵심 단어 찾아라. 허여. 만약 기간 중에 들어갔는데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인데, 유치권도 기간을 허여 하면 요건 무슨 기간 됐다? 변제기가 안 됐대, 이게. 그럼 아까 유익비가 필요비, 유익비 기간 중에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특히 유익비, 필요비는 기간 허여 안 된다. 근데 유익비는 만약에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나오면은 무슨 기가 안 돼가지고? 변제기가 안 돼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만약에 이 기간 허여 없으면 유치권 된다. 비용을 가지고. 근데 기간을, 1번은 기간을 허여. 이것 때문에 유치권 안 된다.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 해지하였는데 계속 점유하면서, 아까 이건 끝나고 나서 안 비켜주면서 비용 들어갔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럼 요 2번은 비용상한 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유치권 나오면 어렵다. 그럼 3번 전세권자는 아예 필요비 자체가 있다 없다? 없지. 전세권자는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유익비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4번 역시 횡령한 자가 유익비를 지출했다. 이것도 203조.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결국 질권자가 질문에 관해서 질문, 자기 겁니까? 다른 사람 맡겨놓은 물건입니까? 맡겨놓은 물건에 대해서 비용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5번. 그럼 오른쪽 갑니다.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채권 뭐로? 그럼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자, 딱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매매대금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기억, 니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럼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 됐습니까? 필요비 상한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거는 무슨 건 될 수 있다? 유치권 될 수 있다. 무슨 비 상한?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건 비용, 그 타인의 물건의 필요비 안 주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 가지고는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조금 어렵다. 그 다음에 요 리얼은 왜 안 되노? 리얼은 원상회복 약정하면 비용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특약으로 본다. 무슨 회복 약정? 원상회복, 원상복구 이런 말 나오면은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다시 한다. T가 필요비 상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그냥 여러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되지만 요건 지금 비용. 그럼 지금 타인의 물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과 관계 있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요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 되는 건 디귿 한 개밖에 없다. 다시 기억니은 하면은, 기억니은은 만약에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리얼은 아예 비용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회복? 원상회복. 그죠? 그래서 비용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하면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된다.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412페이지 갑니다. 요거 하고 쉰다. 지금 412. 자, 412.
근데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있죠? 그 건축업자가 무슨 업자가? 원래는 건물은 누가 소유가 하느냐 하면은 건물은 누가 소유하냐 하면은 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사람이 다시 뭐 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다시 뭐 재료와 노력을 제공하는 사람이 다시 뭐 재료와 노력을 제공한 사람이 원칙적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그럼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죠, 그지? 그럼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공했다 하면 누가 원시 취득자다? 수급인. 그러나 그런 경우는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근데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건물을 완공하고 그걸 도급인에게 기속 그 일을 시킨 사람 건축주 도급인에게 기속하기로 약정해야 만약 공사대금 못 받았다. 수급인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 완공하고 수급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하면은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왜? 건물 누구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한다. 그거. 자, 그럼 갑니다.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 틀린 거예요. 그래?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하면 자, 갑이 건축업자인데 자기가 무슨 건 취득했다? 소유권 하면은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 갑이 건물 점유에 관해서 위반. 이건 위반하면 모든 권리 박탈합니다. 무슨 반? 위반. 하면은 채무자 을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예. 좀 틀린 거 찾고 있습니다. 그럼 1번, 2번 맞고 3번. 갑은 유치권의 행사를 위해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누가 일단 갑은 지금 어떻게 건물에 관해서 무슨 건 주장하고 있다? 유치권. 그러면 불법 점유라는 걸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상대방이 을이 누가? 을이 자기가 불법 행위가 아니 불법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게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거 OX? X. 누가 증명해야 된다? 상대방. 그 다음 아까 간접 점유한 유치권도 되는데 아까 은행에 맡기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되지만 누구한테 돌려주고는 안 된다. 채무자. 그래서 요거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하여 갑이 간접 점유로 하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잘 나오는 지문이다. 4번. 그 다음 5번 병이 건물 점유를 무슨탈했다더라도 침탈했던 갑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 점유를 뭐 하면은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뭐 소멸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정확하게 하면 몇 년 안에 해소하면은 1년. 몇 년? 1년. 1년 안에 해소하면은 유치권은 뭐 소멸하지 않는다 하는 거. 그럼 1년 안에 못 돌려받으면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